이번에는 이제 구제 이익이 있냐 없냐 요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구제 이익의 범위가 원직 복직에서 금전 보상으로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직 복직이 아니면은 구제 이익이 없다. 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그 회사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원직 복직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원직 복직하지 않는 대신에 회사가 나한테 금전 보상을 얼마를 하게 해주세요라는 신청이 가능해지면서부터 예전에는 이제 구제 이익이 조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노동위원회는 형식적 복귀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손해를 어느 정도 전보받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각하 사유에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가 각하 사유가 있었잖아요.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되기 때문에 이 구제이익이 뭐냐? 그거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2020년 2월 20일 2019-52386 그 대법원 전화위치 판례를 통해서 옛날에는 이제 직책이나 자리가 없어지면은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는 직책이 없었거나 그 자리가 없거나 사용자가 없어도 그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 명령이 여전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제 이익이 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실무가 많이 변경이 됐고요.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미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구제 이익이 인정된다. 그거를 이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계약 기간 만료 정년 도달.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 기간을 만료하겠다. 해고 통보가 아니라 당신은 12월 31일자로 계약 기간을 만료하겠다. 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만료 통보, 한 달 전에 보통 통보를 하죠. 미리 통보를 하죠. 통보를 받고 바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근데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 종료된 이후에 구제 신청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계약 기간 종료가 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년 전에 꼭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계약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 종료되기 전에 정년이 만료되기 전에 꼭 구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게 예외는 있어요.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만료가 됐으나 나에게는 재계약할 기대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그 각하되지 않고 구제 이익이 있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이게 갱신기대권이 있다라는 판단이 되게 된다면은 해고에 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구제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가 있어요. 사업장이 완전 폐업돼가지고 진짜로 이제 휴지 조각도 안 남았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청산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청산이 됐으니까 더 이상 법인격이 소멸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 되는데 청산 등기 폐업을 했지만 청산 빚을 정리하는 걸 청산이라고 보통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 절차가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은 아직은 구제 이익이 있다. 왜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구제 이익이 있다. 왜냐? 청산 절차 진행 중이거나 자녀 재산이 있으면은 여기 임금 지급 의무자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지를 했어요. 폐업을 했어요. 그래도 역시 그 사람한테는 개인한테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 좀 다른 게 개인 사업자는 그 사업자가 폐업을 했더라도 그 개인 사업자 개인이 임금 지급을 할 의무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법인 사업자를 폐업을 하면은 법인 사업자 대표한테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이 없어지면은 임금을 받을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복직 명령. 예를 들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일주일 안에 복직해라. 그러면 형식적 복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형식적 복귀라는 게 어떤 거냐면 무보직으로 대기 발령시키거나 임금을 주지 않거나 단순하게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이익이 없어 각하시킬 목적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제 이익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심판이 계속되고
혹은 원직 복직을 해서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거나 이 해고기간 임금을 전액 지급을 했으면은 구제이익이 소멸된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전보상 명령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원직 복직을 하지 않을 때 해고기간 기간 동안에 상당액의 임금과 일정 부분의 보상금을 받고 부당해고 원직 복직을 하지 않고 금전보상 명령을 받아서 사용자한테 해고기간 동안에 상당액의 임금과 그다음에 일종의 보상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폐업했을 때나 이런 경우에 복직 불가 사유가 있어도 구제이익이 유지된다. 왜냐하면 구제가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복직이 아니라 금전이기 때문에. 2021년 이 금전보상 명령 이후로 엄청 신청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해고가 됐다는 거는 그 회사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거나 뭔가 감정적인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복직을 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해고 기간 동안 임금 못 받은 것만 받으면은 복직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금전 보상 명령을 좀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원직 복직이 가능하냐? 구제이익 인정. 원직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임금 상당히 존재한다. 그러면은 구제이익이 일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복직 명령 진정성이 있냐 없냐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되고 사업자 폐지를 했는데 완전하게 청산돼서 재산이 없느냐 아니면 청산 중이냐 혹은 재산이 있어서 임금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구제이익이 인정되기도 하고요. 일단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본안 전 판단, 형식적 판단, 그 각하 요건들을 넘어가면은 실체 판단이 들어간다.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해고가 정당한지 절차가 정당한지 양정이 정당한지 이걸 판단하게 됩니다. 형식보다 실질, 지위배 회복이 불가능해도 경제적인 실질로 금전보상 명령 말씀드렸죠. 금전보상 명령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면 가능하다.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하셔야 된다. 정년 만료 전에 하셔야 되고 다만 예외적인 게 있었죠. 뭐였죠? 갱신기 대권에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법인격이 존재하는지 단순하게 폐업을 했으면 법인격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법인격은 존재하는데 폐업은 뭐냐면은 법인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청산은 뭐냐? 법인이 사업을 정리를 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법인격 청산을 하고 법인격 소멸이 돼야 사망한 것처럼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법인이 폐업을 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부당이익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동위원회의 목적은 실질적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결국 이 즉슨 뭐냐? 2020년에 아까 뭐라고 했죠? 임금 상당의 구제이익이 있기 때문에 복직을 못해도 부당이익 구제 신청 이익이 있다. 그래서 뭘 만들었죠?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 명령 신청을 만들었죠. 금전보상 명령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